자유한국당 대표 경선의 신상진 후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의원님. 네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우선 간단한 출마의 변부터 왜 본인이 당 대표가 되어야 하는지 말씀 주십시오. 예, 저희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난 탄핵 사태 또 대선 참패 겪으면서 아주 지금 괴멸의 위기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.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이게 등을 돌렸고 국민들께서 그리고 이것이 이제 쓰러지는 우리 한국당을 좀 건전한 보수로 이 기회에 정말 리모델링하고 다시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그 취지에서 제가 출마를 했습니다. 그동안 우리 보수 우리 한국당이 과거 지도부의 인물로는 우리 시대 변화에 또 민심에 따라서 당을 바로 세우기가 힘들다 이런 판단에서 제가 감히 나섰습니다. 예, 그리고 저는 성남시 중원구 지역구인데요. 저희 지역구에 아주 서민들이 많이 사시는 동네인데 저같이 이제 그런 동네에서 4선까지 하고 또 우리 당이 어려울 때 그냥 책임 없이 가만히 있는 것보단 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우리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수용하고 제대로 맞추어서 잘 좀 우리 보수의 정말 이 건전화 이렇게 바로 세우고자 제가 이렇게 출마하게 됐습니다. 알겠습니다. 사선이시긴 한데 이제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전 지사나 당 지도부를 영입했던 원유철 의원에 비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지명도가 낮은 건 사실인데요. 먼저 지명도가 훨씬 높은 홍준표 후보는 왜 대표가 되면 안 되는 겁니까? 그분은 어떻게 보면 지난 2011년도에도 당대표를 하다가, 7개월 만에 이제 하차를 했습니다. 당시에 그 디도스 사건 처리 과정에 이제 당 지도부 또 최고위원들하고 뜻이 안 맞아서 최고위원들이 물러나면서 당 지도부가 이제 와해가 됐죠. 이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지도력의 한계라는 하나의 그 실천 과정에서 보여줬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지금,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계파가 좀 보수당이 계파 갈등으로 맨날 싸워서 여기까지 왔는데 좀 그런 계파 갈등 어떤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식의 당권 투쟁 같은 게 좀 없어야 되겠고 또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이 좀 이 품격 있는 좀 그런 정치를 원합니다. 근데 우리 홍준표 후보 같은 이제 그런 면에서 좀 국민의 기대에 좀 못 미치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인지도 면에서는 약하지만 인지도가 오히려 없는 것이 없다기보다 좀 낮은 것이 저는 오히려 이제 참신한 정치 또 저 같은 경우는 13년 정치하면서 어느 계파에 속하거나 줄서거나 이런 적이 없습니다. 그래서 저는 계파 갈등을 옆에서 수없이 잘못된 걸 봐왔기 때문에 또 원유철 후보도 훌륭하긴 하지만 또 원내 대표로서 지난 자유한국당이 아주 참패한 그 또 눈꼴 사나운 모습을 보여줬던 지난 총선이요. 총선 과정에 그때 원내대표였었죠. 그런 그 책임 있는 당이 여기까지 오는데 책임을 좀 져야 될 지도부의 인물들이 다시 이렇게 출마하는 것을 보고서 제가 인지도는 낮지만 사실은 인지도 낮은 것이 오히려 국민께도 당원이 볼 때는 좀 새롭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의 어떤 그런 새 인물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당을 개혁하기 위해서 좀 과감한 판단을 좀 했습니다. 제가 물론 뭐 그때 비밀 투표였긴 합니다만 대충 추정하기로는 언론에서 탄핵에는 찬성하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해하시는 거 보니까 맞군요. 근데 탈당은 또 안 하셨어요? 그죠? 저는 뭐 그때 그 탄핵이 사실은 절차상이나 저는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게 어떤 죄목이나 이런 탄핵 사유가 사실 언론에서 많이 언급이 됐지만 그것이 사실은 이제 그 어느 정도가 진실이고 어느 정도가 사실이 아닌지에 대한 명백한 특검에서 그것이 조사가 충분히 조사 들어가기도 전이었죠. 12월 9일이. 그래서 저는 탄핵 자체의 절차상의 문제를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당시의 그 사태가 대단히 그
국정이 아주 나라가 아주 대단히 혼란과 위기를 거듭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 당시에 4월 하야설 그리고 또 조기 대선 언급을 당내 지도부에게 공개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당론을까지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까지 사태가 이좀 뭐 차분히 이게 전개되는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국가가 더 괜히 혼란과 위기를 거듭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오히려 판결을 정확히 받아보는 그런 절차가 오히려 더 필요하겠다 싶어서 좀 그런 탄핵에 찬성은 안 했지만 정치적 그런 그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. 그러시군요. 탈당 문제는 네. 저는 그렇습니다. 이게 당 안에서 쭉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친박도 전혀 아니고 뭐 권력 주변에 뭐 가본 적도 없고 어떻게 보면 의정 활동 또 국회직 활동 지역구 활동 열심히 했던 의원인데 근데 그 당에 어쨌든 공천받고 국회의원을 하고 있고 어쨌든 공동 연대 책임이 있는 입장에서 근데 탈당한다는 거는 뭔가 집에 불이 났는데 불 끌 생각 안 하고 또 책임지는 그런 자세에서 이 좀 나가서 어떤 해결하는 당시에 또 반기문 또 유엔 전 사무총장의 대선 후보로였던 옹립 뭐 이런 문제들이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어가지고 그게 탈당한 그런 계산적 탈당에 대해서 저는 좀 찬성을 안 했고 무너져도 같이 우리가 책임지고 좀 뭐 당시 이제 새누리당에 그대로 몸을 담고 잘못된 거 있으면 최대한 고쳐야 되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탈당을 당시 안 했습니다. 탈당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되겠습니다.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박수 쳐준 대목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미지인데요. 이게 언론에 잘못 알려진 이미지입니까? 아니면 실제 문재인 정부가 잘하는 게 없어서 박수를 쳐주지 않은 건가요? 글쎄, 사실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이 한 40일 이제 됐잖아요. 네, 50일 가까이, 예. 네. 10일이니까, 아니죠. 40일이군요. 예. 네, 40일 됐는데, 사실 바로 이제 인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? 네네. 이건 어떻게 보면, 박수를 치고 싶어도 뭐 틈이 없었던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바로 이제 총리 임명 문제서부터 해서, 그 인사 문제가 이제 또 이슈가 되고, 이게 참 어떻게 보면, 과거에는 새 정권 들어서면 서로 그냥 대선 때 싸우고 온갖 걸 했어도, 그래도 몇 달은 조금 가는데, 네. 지금 이렇게 이제 새 정부가 일단 어쨌든 선출이 됐으면, 일할 수 있는 좀 그런 힘은 얻어야 될 거 아니야? 잘못됐든 잘했든. 근데 네. 좀 굉장히 이제 첫 인사부터 이렇게 꼬이니까, 저로서도 야당이지만 대단히 좀 안타깝고 또 저는 한편 저도 옛날에 청년 때 야학교사, 노동운동, 학생운동 감옥도 가고 다 겪었습니다만은 어떻게 주변에 그렇게 사람이 없나? 적폐청산하고 박근혜 MB 정부의 그 역대 또 인사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아주 보수 정권의 아주 썩은 부분이다, 부패다 이렇게까지 또 당시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공격을 했는데 민주당도 이렇게 사람이 없는가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당대당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이 공직자 또 위에 높은 소위 그런 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 도덕성이 살아온 어떤 모습이 이 보통 문제가 있지 않다 이런 데 대해서 네. 국민들께서도 이런 차제에 그런 문제 있으시군요. 지지하든 않든 간에 이런 문제에서는 좀 바로잡고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도 널리 인재를 구하면 좋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. 근데 이게 이제 바로 자기 측근들 주변 이 코드 이렇게 또 선거 때 공을 세웠거나 이런 가까운 데서 찾다 보니까 이런 한계들을 노정해서 야당으로서도 이런 문제를 그냥 또 이렇게 박수치고 넘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참 대단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. 알겠습니다. 강경화 상관이 측근이거나 가까운 데 찾은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런 문제인식은 알겠고요. 예. 그러면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 이 대외관계는 어떤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까? 글쎄, 이건 일방으로 변화가 온다고 보기는 어렵고요. 우선은 이제 국정을 운영하고 또
또 현재로서 어쨌든 간에 제1당이죠. 민주당이. 그래서 이게 집권 정부와 여당이 우선 좀, 빨리 어떤 욕심껏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무리한, 그런 일을 하다 보면 또 국회가 걸리적거리고 어떻게 보면 또 야당이 아주 걸리적거린 존재가 되고 이런 인식을 가지고서는 뭐 여야 어떤 대립은 종식되기가 어렵고 또 발전적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좀 문재인 대통령서부터 여당 정부가 좀 느리더라도 이 기회에 좀 뭔가 우리나라가 좀 이 법치 또 국회와 정부의 어떤 협력 관계 이런 모델을 좀 잘 만들어 나가면 다음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우리나라에 좋은 그런 정치 발전이라는 큰 그런 기초를 놓을 수 있겠다 생각해서 칼자루는 결국 정부 여당이 쥐고 있고 또 그것이 합리적이고 또 야당이 아무리 때를 쓸래도 합리적이고 국민 지지를 받는다면 진정하게 그러면 야당을 이길 수가 있겠죠. 그렇지만 지금의 인사 문제라든가 또 이번에 뭐 추경도 사실은 불효불급한 거는 우리 야당이 반대한다면 국민들한테 돌팔매 맞죠. 그렇지만 뭐 공무원 수를 뭐 대폭 늘린다든가 그게 사실 일자리 늘리는 그런 거로 볼 수는 없는 거죠. 그래서 좀 예를 들어서 공무원도 1,500명 이게 아니라 뭐 249명이 필요하다. 원래 공무원 증원은 대단히 그 철저하게 따져서 원래 하는 겁니다. 근데 이걸 그냥 뭐 일자리 해가지고 공시생들 정말 그냥 이 지원만 왕창 늘려놓고서 거기에 희망 가는데 그 희망 성취하는 취업이 공무원으로 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? 그래서 좀 이런 정책들을 좀 합리적으로 좀 야당하고 좀 이 통과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걸 미리 예상해서 좀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든가 해야지 일방 추진을 하면은 야당이 제가 당대표가 된들 또 협치를 또 저도 하고 싶어도 알겠습니다.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을 여당이 또 집권 정부가 잘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주로 이제 청와대와 여당의 잘못을 지적하셨고요. 예, 그쪽이 책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그러면 네. 자유한국당은 이 여야 대치 국면에서 잘못이 없습니까? 글쎄 힘없는 또 약한 소수의 또 지금 대선 참패로 상처 입은 많은 그런 이 후유증이 있는 당인데 글쎄 이것은 어떻게 보면 힘 있는 정부와 여당이 또 새 정부가 좀 야당을 좀 같이 끌고 가는 설득하고 이런 좀 부드러운 자세가 필요한데 야당이 먼저 잘하자 어떻게 하자 하고서 이런 인사 문제 이런 난맥을 지금 인사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? 근데 이걸 그냥 연일 드러나는 이런 문제를 또 인사청문회라는 그런 국회의 절차 과정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또 물르게 또 그냥 위장전이 또 좋다 그러고 대충 넘어갔다가는 이건 또 글쎄 문재인 정부가 잘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또 국민들은 또 평가를 어떻게 할지 몰라도 또 우리 당을 또 지지하는 또 보수나 또 아니면 일반 국민의 상식에서 봐서는 또 야당이 또 그렇게 해서는 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거 언제 고칩니까, 그런 거. 그래서 좀 힘 있는 정부가 또 여당이 조금 좀 그게 야당의 잘못은 없는 건가요? 자유한국당에? 글쎄 저는 이제 한 40일 아직은 없다. 예. 40일인데 저희 잘못을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좀 특별한 게 좀 없는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고요. 네. 경선이 막바지에 이르면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예, 수고하세요. 감사합니다. 네.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신상진 후보였습니다.